이번에는 허용 응력과 안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응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죠. 네, 응력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래프 상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재료를 특히 이제 인장을 시키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응력을 뭐 어떻게 계산한다, 딱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할 때 그 제품이 사용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마다 이제 좀 더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가혹하지 않은 좀 쉽게 힘이 많이 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각각의 제품에 실제적으로 걸리는 그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료 혹은 제품이 가해져 있는 응력 상태가 다 제각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재료가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인장 강도 값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이하의 응력 상태에서 사용할 것이냐, 그걸 정해주는 게 이제 허용 응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허용 응력보다 더 작은 값의 상태에서만 사용을 해줘라 라는 것이 이제 사용 응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용 응력 보시면은 그 제품 혹은 재료를 사용 상태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허용 응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응력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용 응력을 정해놓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교량을 만들거나, 네, 교량이 이제 다리가 되겠죠. 교량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줬을 때 그게 정말 이 재료가 버텨줄 수 있는 최대의 힘까지 우리가 사용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설계할 때는 뭐 이 정도의 힘이 가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 항상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치까지 재료를 극한으로 사용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재료의 인장 강도까지 그걸 사용해 주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항상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안전한지, 어느 정도 실제 얘가 버텨주는 것보다 뭐 절반 혹은 뭐 30%이 정도의 응력 상태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허용 응력, 그리고 그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건 허용 응력보다 이제 더 작은 값일 경우가 훨씬 더 많겠고, 동등한 상태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사용 응력,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요. 뭐 인장 강도, 항복점, 탄성 한도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냐, 사용 응력이라는 거랑 허용 응력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 줄 부등호 써서 나타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좀 더 큰 값을 나타내는지, 이 부등호가 이제 적절하게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거를 문제로 내기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성 한도가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고 허용 응력이 앞으로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실제적으로 허용 응력, 뭐 사용 응력 이런 뜻들이니까 당연히 재료의 극한까지 쓰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실제 재료가 요만큼까지는 버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훨씬 더 작은 상태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허용 응력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값을 낸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안전율이라 그래요. 안전율. 자, 안전율 뭐냐? 우리가 허용 응력 값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정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료가 실제로 가장 큰 값, 버텨줄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인장 강도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이 재료가 100메가파스칼을 견딜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30메가파스칼까지만 이제 사용하는 게 좋겠어 라고 허용해 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는 100까지 버틸 수 있는데 이거 허용은 30까지 해준 거니까 30분의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럼 3.3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 설계는 안전율을 3.3으로 잡고서 개수화시켜서 설계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 있죠? 이 안전율은 언제나 1보다 커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값을 허용해 버리면은 그때 이제 안전율이 1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한 번 쓰면은 당연히 파괴되고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줘야 된다 라는 것들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뭐 허용 응력과 안전율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식을 2항에서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다음 중에 일반적으로 안전율을 가장 크게 잡는 하중은 뭐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한 번에 크게 주어졌을 때가 가장 제품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 하중, 이게 한순간에 힘이 크게 주어질 때니까 이때 이제 안전율을 가장 크게 잡아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 1번이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